안녕하세요. 저는 한용외고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용외고 이제 그 문제 기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방학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개학해서는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 어떻게 탄탄하게 데리고 갈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용외고는 여기 객관식 문항수는 좀 잘못됐어요. 이게 그 30문항 해가지고 얘네가 거의 서술형이 없이 객관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보시다시피 문법하고 기본 작품들이에요. 외부 작품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교과서를 기본으로 쓰는데 교과서는 거의 활용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교과서에서 한 2작품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요. 문법은 교과서 범위와 상관없이 이렇게 넓게 잡아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이제 반영이 되는데, 모의고사는 비문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뭐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얘네는 뭐 1학년 모의고사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3학년들 평가원 모의고사 막 이런 데 나오는 작품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여기 보시면 한용외고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이 30문항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만 30문항 해가지고 100점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서술형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갖고 가장 어려운 게 서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시간은 괜찮겠다 하시지만 30문항이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이들이 30문항에서 첫 시험에서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 속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2학년 때 한영은 1학기에는 문학을 배워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쭉 이어지는 문학 수업인데, 이게 그 1학년과 2학년이 계속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작품들이나 이제 심화도는 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언매하고 부교재를 쓰시는데, 2학기에는 그냥 언매예요. 다른 학교는 여기가 독서가 들어가거든요. 비문학이 들어가지만 얘네는 그냥 언매로 이제 해가지고 부교재 같이 연계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언매 교과서는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이 부교재로 나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범위, 그러니까 2번 시험에 2학기 중간 기말에 그 문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세 근대 국어까지 싹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학년 때는 이제 수특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 과목이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한용외고가 왜 어렵다라고, 국어가 이제 외고들은 이제 국어가 어려운 편인데 얘네들은 훨씬 더 어려운 이유가, 교과서는 그냥 배제를 하고 그냥 거의 다가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로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일반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의 어떤 주관적인 그 문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아이들이 풀어보지 못한 그런 문제 유형들의 문제를 내세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라든지 이중선지 구성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100문제, 뭐 1000문제 저희가 시험 대비하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푸는데도 아이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학교 시험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한용외고에 맞추어진 문제를 접근하는 것들이 얘네가 좀 고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부교재는 이렇게 두꺼운 게 2개가 들어올 거예요. 현대문학하고 이제 고전문학의 부교재가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교재인데,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 시험마다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현대문학이니까 여기는 현대시, 현대소설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고전시, 고전소설이 다 들어가는데, 시험 범위를 봐보세요. 이게 동화의 두산동화거든요. 이 교재는 2작품밖에 안 들어가고, 문법 의문의 변동은 모든 학교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1학기 중간고사에. 근데 거기에 프린트로, 요 학교 프린트가 중요한데, 학교 프린트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는 예시들이 다 예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필기가 중요한 학교예요. 그 다음에 고전은 이제 서경별곡, 정석가, 고상국어과, 화한계 막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른 학교에서 고2 때 문학작품, 그것도 고2 문학작품에서도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평가원이나 수능 또는 수특에는 기출이 되는 그런 작품인데, 교과서에서는 빠져있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수능에 맞추어진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시험을 보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다 부교재 작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시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작품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이들이 방학 때 특히 고전문학이거든요. 여기 경설, 정시자정, 국선생정, 화한계, 고상고, 정석가가 지금 1학기 중간고사 파트인데 그냥 고전문학으로 딱 처음에 딱 가버리잖아요. 저 그냥 고전 겨울방학에 하나도 안 했어요. 또는 했는데 단형시조 짧은 거밖에 안 했어요 라고 하는 애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영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어디까지 시키냐면
얘네들은 지금 고려가요잖아요. 고려가요. 그 다음에 정석가, 고상국어과 연시조거든요. 해가지고 좀 다른 학교하고 차별화돼가지고 좀 시대별로 짚으면서 고전시가에 좀 맥을 짚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 반만 특화해서 이제 수업이 따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특징은 시간이 부족하고요. 검토 시간이 부족하고요. 주관적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선생님의 주관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문제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뭐 컴플레인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내시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각 반 아이들한테 이제 배정을 해갖고 필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거든요. 그 여자애들에서 필기를 엄청 잘 해와요. 거의 대부분 여자애들이어서. 걔네들을 딱 집어가지고 모든 반에 필기를 모아서 총 집합해가지고 나머지 몇 번에 걸쳐서 서머리본을 만들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쪽에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선 말씀을 안 하셨어. 또는 예시가 뭐가 겹치지 않아. 막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관적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한영은 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프린트에서 벗어난 그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아주 잘 챙겨야 그 최상의 점수가 나옵니다. 저희 1학년 때, 제가 중2 때부터 이제 가르쳐 온 애가 있어요. 걔는 고등부 수업을 빨리 한 편인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작품을 다 섭렵하고 간 아이거든요. 그냥 모의고사가 거의 20분이 남아서 그냥 최상위 1등급이 나오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첫 중간고사를 봤을 때 시간이 어떻게 했냐면 부족하진 않았는데 그냥 마킹까지는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죠. 굉장히 완벽한 아이인데 검토를 해야 자기가 만족을 하는데 검토를 못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처음 본 아이들, 준비가 없이 올라간 아이들은 저 30문제 풀어내는데 못 풀어요. 그래서 거의 애들이 막판에 뭐 5개 또는 많게는 7개까지 찍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 찍고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번 방학에 굉장히 얘네한테만 특화되어 있는 수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영예고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기에도 저희가 이제 보면은 좀 이 선지 자체가 굉장히 시중에는 없는 그런 말들이에요.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중 문제를 많이 푸는 아이들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어도 그냥 시간 낭비했다? 이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요즘에 문학에서 이렇게 교과 과정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교과 과정이나 수능, 교과에서 빠졌다는 건 수능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건데 한영은 이런 옛날에 좀 고전틱한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갖다 쓰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옛날 문제도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네.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저희 지문이고 그 다음에 보기를 통해 갖고 보기를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보기를 통해서 이 2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총 3개의 작품을 비교하는, 그래서 이런 비교 선지 같은 문제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런 문제는 요거 2개는 이제 안 들어오죠. 안 알려주고 시험에서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게 저희가 수업할 때 이제 시험 대비할 때 다 잡아내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보기 유형이에요. 보기 유형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문법에서도 문학에서 보기 유형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방학 때 무엇을 할 것이냐, 한영예고. 그걸 보시면 얘네가 지금 요거는 11월, 12월인데 저희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과정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문법하고 고전시가인데 이거는 고전시가 100편은 보지 마시고 어휘를 외우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고전 어휘가 촘촘하게 잘 돼 있으면 고전 시가하고 고전 소설까지 다 섭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얘네 부교재에 들어오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시대별로 막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읽어내는 게 1순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휘를 가지고 촘촘하게 읽어낼 수 있게 이제 그 훈련을 시키고 얘네 교재에서는 이 고전 시가 100편보다는 고전 시가는 좀 활용도 높은 것들만 뽑아서 할 거고 그다음에 가사하고 고려가요 이제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 필수 작품들을 그건 다른 학교에서 고의 과정이에요. 그 고의 과정까지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인데 문법은요, 의문에서 중세 국어까지는 짚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2학기 과정이긴 한데 저희가 그 텀이, 여름방학의 텀이 짧기 때문에 요게 한 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문법 같은 경우에는 쭉 가져가야 되는 1년 내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에서 중세 국어까지 확실하게 다 정리를 할 거고요. 문제 자체도 수능, 평가원, 기출까지 싹 다 풀려서 올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시 독해법하고 요건데 시간이 이제
좀 타이트하죠. 1, 2월이니까. 그래서 이 둘 중에 한다라면 저는 이거를 먼저 할 거예요. 저 문학 개념 정리인데 요거는 시험에서 바로바로 쓰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국어가 연계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개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계가 안 돼요. 아이들 용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등부에서 쓰는 용어들, 얘가 나오면 얘가 따라서 나와. 이중선지 구성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걸 굉장히 중요시한 수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매 방학마다 제 수업을 듣는 애들 매 방학마다 들어요. 그래서 한 2학기, 그러니까 2학년 정도 딱 올라가면 그때 저는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들어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시킬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학기가 개강이 됐을 텐데요. 이거는 여름방학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학 개념어 정리가 또 한 번 들어갈 거고요. 문법 심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여름방학 7, 8월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겨울에 이제 다 잡았던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커리가 이제 중간고사만 공략한 게 아니어서 1학년 전체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7, 8월에는 2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2학기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짚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거지만 여름방학에 한 번 더 해서 2학기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2학기를 준비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은 지금 탄탄하게 개념 정리를 할 건데 5종 교과서 문제하고요. 일단은 1단계 문제로는 얘네 1학년에서 들어오는 문제들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원, 교사용 문제 풀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학평, 평가원, 수능까지 싹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학년 때부터 얘네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풀려서 들여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유형 자체가 수능에 맞춰준 유형이어서 이건 싹 다 풀고 갈 겁니다. 자, 고전시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테스트를 통해서 어휘를 외우게 할 거고요. 작품을 쭉 이렇게 시대별로 이제 한번 훑어서 갈 겁니다. 문학 개념어가 시가 100개, 산문이 80개인데 이거는 꼭 해서 들여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업 시간에 이거야 가는 게 아니고 작품하고 연계해가지고 계속 작품을 보면서 이걸 다 이렇게 투입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할 거거든요. 또 하나 얘도 이제 뭐냐면 테스트를 통해서 얘가 알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갈 겁니다. 어머니들께서 이제 그 방학 때 했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요거 비문학인데요. 수능에서 비문학이 어려워지다 보니 그다음에 얘네가 그 모의고사를 활용하신다 했잖아요. 평가원하고 수능 기출이 들어오는데 그 문학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 두 개 정도는 비문학이 들어와요. 근데 그건 기출됐던 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기출, 평가원 기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애가 비문학을 못해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기에는 아직은 비문학을 손대기에는 저희가 방학 때 할 게 너무 많고요. 일단은 개학을 했을 때 얘네가 성적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문학은 한다라면 저는 여름방학부터 비문학 독해법이 들어갈 거고요. 그 전에는 방학 동안에는 모의고사 문제가 계속 나갈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숙제 안에 모의고사 문제가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법하고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문법하고 고전시가 문학 개념은 숙제가 뭐가 많냐면 요 고전시하고 문학 개념은 요거는 외우는 게 많겠죠. 외워서 테스트를 보고 얘가 아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숙제가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들을 계속 풀릴 건데 플러스 거기에다 뭐가 나가냐면 모의고사 세트가 나가요. 그러니까 45문제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몇 세트, 비문학 2세트, 뭐 문학 2세트 해가지고 제가 계속 이 숙제에다가 주간과제 섞어서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한다고 해서 비문학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비문학이 들어가는 건 여름방학에 비문학 독해법으로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는 잡아낼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3월 모의고사 심화 수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선택 수업이세요. 그래서 모의고사만 와갖고 3시간 가지고 모의고사 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어떻게 시간 내에 풀 것이냐, 너한테 맞춰진 최적화된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진행하는 수업인데 요거는 아마 좀 인원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소수로만 이렇게 예약을 받아갖고 진행하는 수업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내신 들어갔을 때 이제 100점 포인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여러 학교 내신을 하고 한영예고도 계속 내신을 하고 전교권을 배출을 하고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가 해봤을 때 어머니들이 이제 한영예고는 문제가 되게 특이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러면서 다른 건 나오는데 국어가 안 나와서 문제라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단연간 내신을 했을 때 상위권 100점 맞는 아이들 다수가 배출이 각 학교마다 상위권 애들 데리고 있는데, 그거에 확실한 포인트는 3가지밖에 없어요. 저기 보이시듯이 확실한 개념에다가 반복해서 집중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확실한 개념은 방학 때 이루어져야 돼요. 저희가 수능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반복과 집중을 저희가 시험에 들어갔을 때 하면 되는데, 한영 아이들은 굉장히 집중도가 좋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수업 분위기 굉장히 좋고 내주는 과제 열심히 해오고 막 이러는데, 좀 막판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른 과목들도 해야 되는 분량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가장 뒤로 이제 국어를 가장 이렇게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먼저 하고 해야지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성적이 안 나오게 되는데, 저것만 해준다라면 그냥 100점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영 외고 그 자체 문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스타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아이들한테 너희 학교에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 시중교재에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접목을 해줘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한테 맞추어서 집중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정리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영외고는 정리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 학교, 각 학원의 선생님들이 아마 손으로 써머리를 하셔가지고 뭐 아이들한테 이제 써머리본을 주시고 막 이러실 텐데, 저는 처음부터 나가지는 않아요. 일단 취합을 해야 돼서요. 기본 교재로 시중에서 수능 방향으로 나오는 그 교재가 있잖아요. 그걸로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도가 나갈 때 각 반 아이들한테 이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계속 하면서 막판에 이제 파이널 때 2차, 3차, 4차에 걸친 정리본이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갈 때는 이제 수정이 계속 가해져요. 저번에 우리가 할 때는 이거였는데, 다른 반에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 그러면서 이것까지 더 첨가. 그래서 다른 색깔 펜으로 아이들한테 더 적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거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희 내신 때 제가 가장 아이들한테 좀 독하게 시키는 게 OX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 전주에 나간 작품들이, 얘네가 좀 작품이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학교에 비하면 작품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내신 때는 좀 정확하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외우고 거기에 응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외우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외우는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지만 좀 덤벙대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 객관식이다 보니까 뭐 잘 찍으면 되지 라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점수가 안 나와 버리거든요. 둘 중에 하나 찍었는데 하나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3, 4, 5번 선택지를 다 OX로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5개니까 2개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 찍었어요. 채점했는데 맞았어요. 그거 안 보고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류가 뜨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OX로 만들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본 작품에, 그다음에 숙제로 나간 것 중에서 OX를 만들어서 네가 어느 정도 숙제가 완료가 됐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거 숙제에서 낸 거 아니다, 뭐 처음 본다 막 이러는데, 제가 몇 번 봐봐. 그게 모두 다 숙제에서 내거든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 시험 전까지도 계속 제가 돌리는 거여서 아이들이 이거 되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한 번에 들어오면 80문제, 100문제까지 OX 테스트를 보는데 이거 다 맞아야 집에 가죠. 거의 남겨가지고 온 김에 남겨서 숙제와 테스트는 다 독하게 시키고 갑니다. 네, 핵심 정리 자료고요. 이거 좀 유치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내신에서는.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빈칸을 뚫고 1차 자료예요. 2차, 3차, 4차, 5차 자료가 나갈 때는 이게 빈칸이 엄청 많이 뚫릴 거예요. 그래서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내신 때 저희가 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교사형 문제 풀릴 거고, 같은 작품의 5종 교과서, 이게 뭐 정석가다 그러면 각 출판사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다 풀게 할 거예요. 하나만 푸는 게 아니고요. 모의고사 수능 기출, 그 다음에 동동출판사 학교 기출 문제, 그 다음에 그물짜기까지 싹 다 하는데, 한영은 특히 여기 그물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나와 안 나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있지만 말 안 하고 외부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작품에 또 외부 작품이 나오는 게 한영이기 때문에 그물짜기는 계속 그 외부 작품이죠. 이게 다 숙제로 나가는데 그 직보 때는 이걸 한 번에 쫙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아이들이 들어오면 저하고 아이들만, 이제 학부모님들 못 들어오시고요. 아이들하고 저만 이제 단톡을 구성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아이들과 소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뭐 되고, 그 다음에
그 무엇이든지 다 소통을 하고요. 요거는 언제 굉장히 좋냐면 직보 때 굉장히 좋아요. 시험 전날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공부하면서도 실시간으로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언제까지 질문을 받냐면 새벽 3, 4시까지 질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애들 학교 가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 다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관리 체계인데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숙제 완성도예요. 그래서 숙제 완성도가 완료냐 미완료냐 이게 아니고 완료가 됐는데도 몇 프로냐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OX 테스트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OX 테스트를 딱 보면 걔네가 시험 볼 때 제가 쫙 돌면서 이걸 다 보거든요. 몇 프로 이렇게 나갈 건데 이거는 그냥 문제만 겨우 푼 거예요. 아무것도 손은 안 대고 그냥 문제만 푼 거. 그다음에 50%는 뭐냐면 채점은 했어요. 하지만 오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숙제 같은 경우에 오답이 안 되면 안 해온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제가 열심히 볼 거고 이게 시험과 그 점수와 직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돼 있으면 남겨요. 그다음에 테스트 통과 못하면 남겨요. 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다른 날 부를 수는 없어요. 얘네도 바쁘고 저랑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온 날 남겨가지고 뒤에까지 어떻게든 다 완료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테스트 결과는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본 날은 각 학교 시험 분석지가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첫 시험이 어땠고, 난이도가 어떻고, 예상 등급 표시 몇이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표는 토요일 2시가 이제 환용 예고반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모의고사 심화 수업은 여기서는 이제 메카에서 화요일 날 9시 반, 10시, 10시 반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시고 괜찮은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환용 예고를 계속 이끌어 왔었고, 그 다음에 상위권 애들을 배출을 했었고요. 얘네 학교에 특화된 그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 걱정하지 마시고 들여보내주시면, 좀 상위권, 최상위권의 그런 성적을 잡아낼 수 있으니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